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열심히 주장해서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부터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고 나중에 변호사를 찾으셔도 이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왜냐면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잘 될 줄 알았다가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당황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변호사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되게 제가 당당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다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어요. 상대방의 주장은 누가 봐도 거짓이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본인의 이야기고 제3자는 양측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거나 주장이 강하거나 이런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이거나 회사 대표거나 직업과 무관하게 내 살아온 환경에서는 내가 말하는 의견대로 보통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은 지금 직면한 사건만큼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될 거라고 착각을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됐다는 의미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범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정식 기소는 또 구공판이라고도 하고 약식 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하는데 구공판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공판이 됐다면 언젠가는 법원에서 당신 재판받으러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세요 이런 연락을 받게 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구약식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당사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고 하니 바쁜 사람 굳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벌금만 내도록 하게 하자 하는 것이 구약식입니다. 구약식은 판사 얼굴 보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만 하기 때문에 벌금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보다 무거운 감옥 가는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반드시 판사 얼굴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구공판이 됐다는 것은 검사님의 의중은 당신을 감옥에 보내겠다, 즉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벌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애초에 벌금이 나올 것 같은 사건은 검사라면 그냥 구약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재판 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소되면 그때 법원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 즉 기소가 됐다는 건 검사님은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인데 그러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이라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결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기소를 한 검사의 결정에 옳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소된 사건이 유죄가 나올 확률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한번 내려진 결정은 어떤 경우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처음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은 모든 당사자를 법원에 나오라고 해서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작 억울하지만 판사 앞에 시원하게 이야기할 기회는 없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기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결국 재판은 사실상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 단계에 가면 그냥 기록만 갖고 그냥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소가 되기 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기소가 됐다 그럼 전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이제 의뢰인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일단 제발 하던 거 중단하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장 수술해야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병명이 뭐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소된 이후에 찾아오셨어도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혼자 대응하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꼭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연차에는 다소 걸맞지 않게 제가 모든 상담을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상담에서만 의뢰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만 보여주는 의뢰인의 표정, 말투,
말투, 손동작, 언어 습관, 말할 때 상체가 얼마나 제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지까지도 저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찰 조사 전 단계라면 이 사람이 조사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이 사람의 태도랑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의 상담은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상담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가 된 이유는 이미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지가 정해진 상황이라 증거 기록을 보고 거기서부터 뭘 할지를 헤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꼼꼼하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증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증거 기록 확보보다 더 먼저 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부디 나의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어떤 유튜브 영상도 그 영상이 아무리 좋은 영상이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사건을 전제로 만들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사건이면 넋놓고 있기보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기소 전에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기소되고 오세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게 뭐 전과가 생길 일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 당당하잖아, 이런 마인드이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건 좀만 노력했으면 재판에 안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에 안 넘어가고 전과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재판에 넘어오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경우는 판사는 처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처벌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더라도 기소가 된 상황에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단념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재판 단계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재판에 넘어간 이상 그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뭔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 단념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꼭 찾아가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지금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직 늦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 꼼꼼한 전문가와 상담하셨으면 좋겠고, 부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유튜브 찾아봐서 해야지라는 이런 강심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이 아니어도 좋으니 상담이라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